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은별입니다. 그분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저는 5년 동안 북한에서 가장 은밀한 조직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쁨조라고 부르는 곳. 정확한 명칭은 5과 특별봉사대입니다. 무용, 노래, 술시중, 그리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까지 우리의 임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북한하면 미사일, 핵무기를 떠올리죠. 하지만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 화려한 권력 뒤에 우리 같은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을 여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겪은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17살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때는 영광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소유당하는 것이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관저와 비밀 별장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2014년 6월, 저는 평양의 예술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장실로 호출되었어요. 낯선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과 한복 입은 나이 든 여자, 용모가 뛰어난 학생 15명이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마치 물건을 고르듯이 한 명씩 살폈습니다. 키, 체중, 가족 성분, 심지어 연애 경험까지 물었죠. 그리고 신체 검사,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굴욕적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총 5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원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날 밤, 검은 차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평양 외곽의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시설로 갔습니다. 한복 입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5과 소속이다. 바깥에서는 기쁨조라고 부르더라. 너희의 임무는 명확하다. 원수님과 당 핵심 간부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명심해라. 여기서 본 것, 들은 것, 겪은 것은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너희뿐만 아니라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6시에 기상하여 무용, 노래, 술시중, 대화법. 저희들을 관리하는 한 여자는 너희는 예술가가 아닌 상품이라며 늘 상품 취급을 했습니다. 매혹적으로 움직이는 법, 눈빛 쓰는 법, 미소 짓는 법.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죠. 대화 교육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간부가 말을 걸면 재치 있게 받아쳐라. 하지만 똑똑해 보이면 안 된다. 손을 잡으면 부끄러워하는 척해라. 하지만 뿌리치면 안 된다. 농담을 하면 웃어라. 설령 그게 모욕적인 말이라도. 한 달 후, 실전 교육이 있었습니다. 저도 선택되었습니다. 별장에 나이 든 남자 4명이 앉아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고위 장성들이었습니다. 새로 온 애들이지. 여기 앉아봐. 그의 손이 제 어깨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웃어야 했습니다. 배웠으니까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물을 뜨겁게 틀었습니다. 피부가 빨개질 때까지 문질렀어요. 하지만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다음 날 관리 감독하는 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은 힘들지. 익숙해질 거야. 익숙해진다는 말이 무서웠습니다. 2015년 10월, 저는 특별 선발되었습니다. 은주, 너는 오늘부터 13호 대상 전담이다. 13호 대상, 최고위 간부를 뜻하는 암호명입니다. 이틀간 특별 교육을 받았어요.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금기사항은 무엇인지. 마치 신을 모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비밀 별장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호화로웠어요. 수입 가구, 거대한 TV, 황금빛 장식들. 그분은 참 변덕스러웠어요. 어떤 날은 상냥했습니다. 선물도 주시곤 했죠. 하지만 어떤 날은 무서웠습니다. 물건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저를 물건처럼 대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무뎌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 별장에서 그분은 태블릿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게 많아.
영화도 볼 수 있고. 할리우드 영화를 보는 동안 그분이 잠시 자리를 비우셨어요. 태블릿은 그대로 두고 호기심에 저는 태블릿을 만져봤습니다. 진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검색창에 북한이라고 쳐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북한 인권 유린, 정치범 수용소 실상, 기쁨조 성착취. 마지막 기사를 열었습니다. 탈북한 전직 기쁨조 여성의 증언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노예였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 뉴스도 보았죠. 여자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 그때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건 제가 아니었어요. 여기가 이상한 거였습니다. 발소리에 황급히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그분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주신 선물들을 장마다에 팔아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 탈북 계획을 세웠어요. 그분이 해외 순방을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었죠. 출발 전날 마지막 접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얌전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분이 출국하셨고 그날 밤 저는 준비한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모은 돈, 중국어 메모지. 밤 11시 몰래 기숙사를 빠져나왔습니다. 평양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특별 통행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쁨조의 신분증이었죠. 경비들은 저를 막지 못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함경북도 무산까지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당신이 은별이오. 진짜 기쁨조 맞소? 하이고, 큰일이네. 그쪽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올 텐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밤 10시 두만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저 불빛 사이, 거기가 약한 지점이오. 지금 가요. 저는 물에 들어갔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순찰대였습니다. 뛰어! 빨리!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물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제발, 제발. 마침내 반대편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것이었죠. 순찰대가 강 건너편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넘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나 해냈어. 안도, 슬픔, 죄책감, 희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축하하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소. 빨리 가야 해. 그날 밤, 저는 강에 은별이라는 사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자유였습니다. 드디어 북한을 벗어났고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의 땅을 밟게 되었죠. 전 여느 대학생들처럼 대학에 다니며 친구들과 하하호호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지만 그래도 깨고 나면 꿈이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서 기쁨조로 힘든 삶을 보내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